민주 시민들이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네. 사실 잠깐 저희 표정이 좀 어색하죠?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0분을 촬영을 했는데 날라갔어. 다 날라갔어요. 전 다시 간 적도 있어요, 얼마 전에. 처음부터 네. 끝까지 그래서 다 했는데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다 이해해 주시고 네.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제 얼굴에 살짝 경직돼 있다. 이런 거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걸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이 되고 나서 업로드가 되자마자 바로 최근 영상 중에 강성범 TV 1등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댓글의 99%가 김성애. 네. 김성애 찬양. 제가 좀 초반이라 동원을 좀 했습니다. 그죠? 네. 사조직이 있는 거죠? 좀 사조직에는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제 구독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가서 주말에 보자. 왜냐면 네. 저는 주말에 방송을 안 하거든요. 근데 네네네. 주말에 주말에도 뭔가 제가 떠드는 걸 보고 싶은 분들이랑 이게 또 이게 재밌잖아, 이 포맷이. 네. 제가 항상 어디 가도 되게 딱딱하게만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도 딱딱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예. 그런 그게 것들을 좋아요. 또 이제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게 드는데. 좋습니다. 딱딱한 게 극과 극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저희가 깜짝 이벤트로 네. 모자이크를 딱 해놓고 이분입니다 해갖고 오 이러려고 했는데 다 알아봐? 다 얘기한 거야 자기 방송에.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저는 홍보하려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이 방송이 잘 되가 제가 오늘 그러고 저로서는 영광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은 사전에 뭐 녹화하러 간다 이런 얘기 일절 안 하는데 진짜요? 제가 강성범 TV 어떻게 강성범 TV에 우와. 출연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한 거지. 에이. 예. 저 진짜 대박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의미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아예 안 보이게 모자이크를 하려다가 네. 정말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양모. 양모? 굉장히 약한 모자이크.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뭐 의미상 가렸다 이렇게 해서 네.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올리자마자 1등 영상이 됐다. 아. 박지훈이 많이 경계하더라고요. 저를요? 성희 양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박지은 변호사 견주어서 누가 있지 이쪽에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네. 의외로 네. 아주 강펀치를 날리고 한 가지 단점은 네. 성희 형님이 너무 쉽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네. 윤혜 씨가 오히려 질문할 게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건 그래요. 근데 설명을 진짜 AI처럼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프로에 너무 적합된 뭐라 해야 돼 최적화된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며칠 전에 두 분이 같이 그 매불쇼 나가가셔가지고 네, 같이 나왔죠. 왜 이렇게 이낙연 대표한테 뭐 사감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몰아붙여요? 아니 저는 진짜 억울한 게 저는 그분의 사심도 없고 정말 신기했어요. TV에서 맨날 보던 분이 이렇게 딱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다른 분들은 궁금해도 못 물어봤던 건지 아니면은 굳이 그거를 물어봐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이 민생에 정말 궁금한 것들을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그게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네. 눈치를 다 보거든요. 그럼요. 특히나 앞에 총리 출신이 대통령 갈 사람이 앉아 있다. 이러면 이 사람 진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네. 당장 저만 해도 그러면 이제 위축되고 질문의 범위가 줄어들고 네. 네.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으시면서도 독자들이 보기에 재밌는 질문을 골라 하는데 우리 오인혜 씨는 이제 본인 궁금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나와서 그냥 질러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이전에 한번 매불쇼에도 뵈면서 어디서 이런 캐릭터가 나왔지 싶은데 완전히 방송을 다 휘어잡고 끝내길래 예. 이분 모시고 뭐 해도 잘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윤석열 후보자님. 윤석열 후보자님. 네, 진짜 궁금해요. 정말 하나만 질문 여기 공개하면 줄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비결이 무엇이 그렇게 눈을 가릴 만큼 윤석열 씨 오윤혜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어지럽다. 아니 뭐 물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구술을 하셨대요 이분이. 그렇게 힘들게 그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사까지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들도 막 어떻게 사랑의 힘으로 딱 커버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 느끼거든요. 야, 근데 면전에 대고 줄리란 단어를 진짜 그분 이름이 오윤혜는 줄리가- 꺼낼 것 같아. 그 본명이 뭔데요? 아니 줄리라고만 알고 있어가지고 본명이 뭐예요? 줄리 아니에요? 모르는 거니? 네. 정말 모르는 거니?
본명은 김명신. 아, 명신 씨구나. 예, 그리고 이제 개명한 이름이 김건희. 건희 씨. 예, 이건희, 김건희 같은 건희입니다. 그래요? 네. 줄리는 영어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아니요? 아 그거를 뭐 별명이었는지 호칭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거죠. 제 3자에 의해서 붙여진 명칭이긴 한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진짜요? 본인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불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불쾌하실 이름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내가 모르면 오해를 살 수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늘 네. 또 시작을 해볼 텐데,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피해를 받지 않을까?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 걱정 없었어요? 전혀 없었. 그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되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그걸로 불이익을 준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공산주의 것 같아요. 국가입니까? 예. 네. 오늘 저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 민주 시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나라는 그동안 저런 생각을 깨왔단 말이죠.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촛불 정신이 일어난 거고 이 민주당 정권이 된 건데 최근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도 권력기관에 밑보이게 되면은 인생이 어떻게 된다. 망가질 수 있다. 죄가 없어도 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그 권력의 실체가 증거까지 해가지고 크게 터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라보감입니다. 그야말로 용봉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라탕, 용봉탕을 생각을 하셨겠지만 옛날에 생각하면 자라탕, 용봉탕 한 재 지으면 가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라만 넣은 것이 아니고 23가지 약재를 넣어가지고요. 정말 보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근데 자라도 사실은 아무 자라나 놓고 수입 자라, 중국 자라 이런 거 넣으면 안 되잖아요. 해썹 인증받은 시설에서 깨끗한 물하고 진흙을 넣어놓고 황토를 넣어놓고 3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키운 자라를 가지고 양식 자라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뭐 네. 그냥 뭐 포획하고 뭐 이런 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라 하면 힘의 상징, 스태미너의 상징이죠. 남녀 모든 분들께 이 보양식, 기력 회복 뭐 이런 거에는 따라갈 게 없다.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자라보감 치고 들어가셔서 살펴보면 자세히 나와 계실 거예요. 자, 네. 이 보약이 우리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가격 할인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2달분을 사게 되면 10,000원을 추가 할인을 해 주시고 오. 중요한 건 이벤트로 강성번 TV에 넣으면서 이벤트를 좀 많이 해달라. 그래야 민주시민분들이 더 혜택 받지 않겠느냐. 기왕이면 더 해달라 했더니 네. 이걸 한 달분을 사시면은 100% 무료 환불이에요. 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예. 네. 그래서 드셔보시라고 세포가 들어있는 거를 이 보너스로 드리고요. 2달분, 2박스를 사시게 되면 요거 네. 2박스를 사시게 되면 요거 2개에다가 프랑스에서 건너온 혈관을 뻥 뚫어주는 혈관 청소부 아르기나가 아니고 아르긴 오일. 아르간 아니야? 아르간. 아르간 오일. 예, 아르간 저 오일. 진짜 좋아요. 예, 요 아르간 오일이 들어있는 캡슐이 들어있는 이 2통을 또 보너스로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검색창에 자라고 치셔가지고 보감. 중요한 건 23가지 약재하고 자라를 넣었잖아요. 네. 합성 첨가물 넣지 않았습니다. 강선범 TV는 합성 첨가물 이런 거 넣은 거는 안 받지를 받아. 않습니다. 아쉬운 게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먹어봐야죠. 윤혜 씨는 남편한테 줬죠? 저는 이거 저희가 집에서 먹고 있고요. 네. 저희 남편이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스태미너가 넘쳐가지고 아. 지금 셋째가 생길까봐 네. 매일 지금 걱정인데 이 자라까지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 되겠네요. 네. 뭐가요? 저희는 셋째는 원치 않거든요. 저희가 둘째도 콘돔을 꼈는데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댓글에 저 남편 정자가 너무 날카로운 거 아니야? 막 이런. 아니 그래서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송이었군요. 그럼 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콘돔은 꼭 써야 됩니다. 원치 갑자기? 않으면은. 네. 아니 피임은 꼭 해야 된다고요. 저는 셋째는 없어요. 갑자기 자라 얘기하다가 콘돔 네. 얘기로.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얘기를 하면 이제 검찰이 어떤 분들이 가장 힘이 있는지. 지금 현재 검찰에는 어느 부서가 가장 힘이 있죠? 지금 현재라고 하면 지금 시간부로는 아직은 특수부가 힘이 더 있죠. 특수부죠. 네. 자, 윤혜 씨. 특수부. 검찰 특수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검찰에 특수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수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한 사건이라면 어려운 약간 고위 관료들이 얽혀 있는 사건들. 고위 관료가 얽혀 있는 사건들 대강 맞죠? 아, 네, 그래요? 뭐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공안부를 뭘까요? 그러니까 공공의 안보를 위한 검사. 맞습니다. 그렇죠. 정답. 예. 자, 여러분께 팁을 드리면 말씀드렸죠. 앞부분 20분이 날라갔다고요. 거기서 설명을 해줬거든. 네네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아니 그때 맞췄어요. 예. 근데 저는 공한인 줄 알았어요. 공안부냐고. 공안부냐고. 물어봤었죠. 예. 공안은 이제 공공의 안전을 지키려고 있는 검찰 내 부서고요. 공공의 안전이라면 우리의 최대 적은 무엇일까요? 북한. 그렇죠. 그렇죠. 네. 북한이 남침을 하면 이걸 군대가 막는데 네. 북한이 또 다른 방법으로 남한에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간첩들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일을 한다라고 네. 예전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 자식 저거 대학 가더니 빨갱이 물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할 때 그 빨갱이 물. 빨갱이가 간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가 사회주의자라는 뜻도 되고 북한의 생각을 추종하는 자라는 뜻도 되고 현재 사회에 불평 불만이 많은 자들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도 기가 시뻘겋고 중국도 이 기가 시뻘겋잖아요. 네. 혁명의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이제 빨갱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갖다 쓰면서 빨간색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옛날에 빨갱이를 그래서 빨갱이로 불러서 네. 공안부가 하는 일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사상범들과 간첩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공안부에서 또 다루는 큰 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선거. 어? 우리나라 선거는 공안부에서 다룬다. 그냥 그렇게 진짜요? 정해서 지들이 나눠가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오늘 이 얘기 나올 건데 하여튼 그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공안부고 공안부.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죠. 아, 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부서가 특수부입니다. 특수부는 말 그대로 특별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정치인, 그다음에 재벌들, 그다음에 금융등 뭔가 복잡한 수사 이런 걸 담당하는 특수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형사부, 그러니까 일반 사건들, 뭐 누가 누구랑 따기 때리고 싸웠다,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도둑질한 거, 방화, 뭐 성폭행 등등 여러 가지 범죄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일반 형사 사건이니까 이거 형사부에서 다뤄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예,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 공판부. 공판이요? 예. 공판? 공판부는 뭘까요? 뭐 하는 데일까요? 공판장. 뭐지? 아, 검사가 이제 검사가 공판장 안 갈. 경매도 도와줍니까? 공판부라고요? 네. 판사들. 좀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판사들을 공격해. 예. 뭘까? 예. 뭐 공판부는 뭐냐면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특수부나 공안부나 형사부가 사건을 수사를 다해서 네. 수사가 끝나고 나면 기소라는 걸 하잖아요. 네. 얘는 죄가 있어요. 라고 네. 기소를 해요. 네. 기소를 한다는 건 재판정에 간다는 뜻이거든요. 오. 그럼 판사 앞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되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판사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네가 너 승하면 유죄고 너 승하면 무죄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럴 때 그 재판에 나가는 사람들이 공판부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는 특수부나 공안부나 형사부에서 하고 수사를. 예. 네. 그 사건을 재판은 별도로 공판부 검사들이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중요한 특수부 사건 경우에는 직접 특수부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재판은 뭐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속 쫓아가야 되니까 그건 공판부 검사들한테 맡겨놓고 특수부는 또 다른 사건을 맡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는구나. 대검찰청. 네. 대검찰청은 그냥 검찰청에 대자는 안 붙여도 돼. 네. 대법원이 대자를 붙이니까 지들도 대자를 붙인 거예요. 오. 경찰청은 경찰청이잖아. 네. 네. 근데 대경찰청 검찰청은 그렇죠. 검찰청은 대검찰청이라서 뭐 대단한 거지만 그냥 검찰청이에요. 네. 예. 검찰청에 자 범죄 적으세요. 범죄. 정보 뭐라고? 정부? 범죄 정보 정보 기획관. 기획관. 아 이름도 이제 어렵게 지었지. 범죄 정보 기획관 이게 범죄 뭐예요? 정보 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국에 있는 정보망을 동원해서 모은 모든 범죄 정보를 모으는 것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모인 정보들을 분류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는 이 검찰총장에게 이 범죄정보기획관이 직접 보고를 합니다. 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어디 기업에서 기업의 회장이 횡령을 했다 이런 정보도 들어올 것이고 회장의 숨겨둔 셋째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런 얘기들을 다 모아서 자 이런 수많은 범죄들 중에서 우리 대검찰청이 직접 해볼 만한 수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른 데가 범죄정보기획관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범죄정보기획관이라는 이름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바꿨어요. 아,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걸로. 그러니까 옛날 이름을 뺀 이유는 네. 범죄 정보를 한 군데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현재 민주검찰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 없애라. 그랬더니 이름만 바꿨어? 알았어요. 이제 없앤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수사 정보를 정책적으로는 다룰 필요가 있으니까 하면서 부활을 시킨 거예요. 네. 윤석열 검찰에서 아, 부활을 진짜요? 시켰고 여기가 최근에 한 사건 중에 유명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뭐죠? 사찰. 어디? 저를요? 맞죠? 예. 사찰이라고 사찰이 뭐죠? 절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말고 또 다른 사찰이 있어요. 모르겠는데? 이 공권력이 네. 어떤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걸 사찰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뒤캐는 거. 뒤를 캐보는 거. 치부 막 어, 드러내려고. 막 사람 봐. 붙여가지고. 자, 그쵸. 근데 그렇지, 그럴 사람을 수 있고.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건 꼭 사찰은 공적으로 해야 돼요. 즉 공무원이 해야 돼요. 검사나 경찰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 이런 일은 없는데 네. 이낙연 씨가 대통령이 돼서 네. 그 지난번에 그 매불쇼에 나왔던 그 있지? 그 여자. 어? 뭐 하는 사람 좀 확인해봐. 네. 라고 많은 의미가 하면 있죠. 예. 확인해봐가. 원래는 못 하는데 그러면 국정원이랑 검찰이랑 경찰이 몰래 불법 조청도 하고 오인에 내가 둘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자라집을 먹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면 이게 사찰이에요. 오. 그런데 이 사찰을 검찰이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일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쓰면 크게 재미가 없는데 네. 판사를 대상으로 사찰을 했어요. 아. 근데 무슨 사찰을 했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성향은 어떤지 친구는 누가 있는지 뭐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사찰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 네. 수사정보정책관은 아니다. 우린 판사의 좀 전에 얘기했던 공판부 나왔죠. 네. 공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공판부 검사들에게 전달하기만 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말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제 수준에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정보를 가장 많이 받아갖고 장난칠 수 있기 쉬운 데서 오늘 얘기할 이 사건에 또 장난을 치려고 했던 거죠. 그 사건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정말로 여러분 잘 모르고 계셨던 얘기만 들었죠. 윤석열은 뭐 큰 거 쳤는데 뭔가 드러났대. 이거 되게 큰 거래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정말 이해하기 쉽진 않겠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두 번째 광고를 좀 해야 되겠죠. 네네. 이게 이제 미순수라는 겁니다. 미순수라는 거. 쓸데없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 좋게 막 거품 많이 나게 하고 향기 나게 뭐 넣고 색소 넣어갖고 뭐 핑크색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이 미순수 대표님이 처음에 뭘 만드셨냐면 미네랄 술을 만들었어요. 진짜 사람들한테 퓨어한 물을 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그걸 만들다가 보니까 네. 가만 이걸로 세제를 만들어도 너무너무 좋은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정력은 똑같은데 사람들 눈에 막 화려하게 보이진 않아도 빨자마자 제대로 헹구지 않아도 혀를 대도 될 정도의 그런 세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거고, 세정력도 눈에 보이는 정말 화려한 것보다 절대 뒤지지 않고, 중요한 건 친환경이고 환경을 전혀 해치지 않는 성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가격도 굉장히 예쁘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 성분을 알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포장지도 예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 빨래 할 때 넣는 네, 거. 세제. 요걸 넣으면은 보면 그냥 물 위에서 그냥 물로 헹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세정력이 제대로 들어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싱크대나 뭐 가스레인지 뭐 찌든 때. 뭐 오븐 이런데 맞아요. 찌든 때 하는 거 이거 뿌려가지고 닦으면 깔끔하게 닦여진다는 거 네. 이거 당연히 친환경이고요. 이거는 여러분 과일이나 그 채소 같은 거 씻을 때 이거를 퐁퐁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아이고 너무 거품 때문에 많이 씻어야 되는데 이거 물로 씻기엔 불안하고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셔. 주부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야채 과일 세정수로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써보셨잖아요. 전 너무 좋아요. 이 세제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왜냐면요.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쓰고요. 저 네. 세탁 세제. 그리고 과일은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니까 무조건 그냥 물만 씻으면 불안한데 네. 저렇게 안심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요게 이걸로 야채하고 과일을 씻으면요. 네. 싱싱함이 또 오래 간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저 예. 바로 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몰랐는데. 그러니까 헹궈도 거품과 그 거품이 계속 나오고 옷에 남아있는 알러지 일으키는 그 세제 잔류물 맞아요. 이거는 미순수에는 계면 활성제가 없어서 거품이 없고 세제 잔류물이 남지 않아서 2번만 헹궈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시민은 나와 가족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라고 해주셨어요. 이분도 당연히 민주 시민이신데 아무튼 진짜 민주 시민다운 제품을 만드셨다. 미순수. 검색창에 여러분 미순수 치셔가지고 성분이 어떤 거길래 세정력이 제대로냐 그리고 왜 인체에 무해한가 이거의 원료는 뭐고 원리는 뭔가가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검색창에 미순수 치셔가지고 이벤트 가격 할인 가격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은 민주시민이 민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만든 거 민주시민이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써봤는데 갖고 가셨었죠? 예, 써봤는데 굉장히 세제 잘 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서 세정력 야, 이거 좋죠. 뭐지 싶었는데 예, 결과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예, 지구를 위해서 되게 좋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 상당히 이게 뭐가 짜여진 듯한 멘트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생각해야지. 출연료 받아야 되니까. 아니,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왜요? 근데 저는 이거 안 하면 출연을 안 줘요? 안 주지 몰랐어요. 그렇구나. 네,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써봤더니 그냥 빨래가 막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와, 그래서 요즘 뭐 빨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퇴근하면 제가 하는 게 빨래인데 오로지 미순수를 쓰기 위해서. 예. 야 오윤회는 네. 김성애도 오버하게 만든다. 아 재밌네요. 네. 자, 아무튼 검색창에 미순수입니다. 네. 이야기 시작하죠.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 진짜 네. 밝혀지면 이제 검찰 개혁 될 것 같아요. 검찰 이게 개혁이요? 증거가 다 나오고 아.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이거 검찰 개혁 민주당이 그렇게 못하고 지지부진한 거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언론들도 막지 못할 것 같아요.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 복잡하게 말씀드렸던 우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네. 1급 공무원 네. 예, 차장검사인 사람이 네. 국민의힘의 김웅이라는 김 뭐요? 김웅 김웅. 예. 그런 지금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 범죄 행위가 일어나던 당시에는 국회의원 후보였고요. 네.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손준성 씨 지금 말씀드린 대검에 있는 차장검사 네. 두 사람 손준성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해 사법고시 합격해서 연수원 생활 같이 해서 서로 이름을 부르는 가까운 사이인 거죠. 네. 에게 전달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고발해달라고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웅 후보가 이 서류를 받아서 국민의힘에게 전달을 했죠. 후보 시절에? 예, 고발을 해달라고. 그러면 검찰에게 다시 고발을 해달라고 이 서류를 준 겁니다. 네. 그래서 고발을 받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이 고발장을 직접 써서 자기들에게 셀프 고발장을 썼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고발의 대상입니다. 고발의 대상이 제가 이제 열린민주당 당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그때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현재 국회의원인 최강욱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황희석 이분은 변호사인데 네. 이분이 법무부의 인권국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개혁에서 최강욱, 황희석이 많은 일들을 같이 했거든요. 앞장섰어. 앞장섰던 검찰 사람이죠. 개혁하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과 유시민 아시죠? 네, 저 같이 방송도 했잖아요. 예, 네.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 대상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고발합시다라고 고발장을 써서 국민의힘에 건넸고 유시민, 최강욱, 황인석을요? 예, 셋뿐만 아니라 MBC 기자 5명, 그다음에 뉴스타파 기자와 PD 2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고발장을 쳐서 이 사람들 좀 고발해줘라고 문서를 건넨 범죄 행위가 뉴스버스라는 언론사에서 이런 사실을 이번에 특종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아, 그 증거가 있어요? 있죠. 그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그게 없었는데 네. 그 고발장이 나왔고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다 써가지고 이름만 비워놨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근데 그게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이 뉴스버스에서는 이게 다인 것 같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완벽한 증거라고 공개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후보가 어떤 개인의 내밀한 판결문이 담긴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손준성이 김웅에게 전달을 하고 김웅이 또 국민의힘의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과정의 텔레그램 캡처를 예, 그건 아직 공개 안 했잖아요. 했죠. 했어요?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버렸어요? 거기 아니 그러니까 그 재판 판결문 이 그림 파일로 있고 네. 이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네. 말이 나오는데 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말이 텔레그램은 이제 카카오톡이랑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한테 파일을 보내잖아요. 네. 제가 파일을 받아서 전달을 하면 네. 파일을 전달 받았을 때 거기에 써 있는 거죠. 강성범 보냄이란 말. 아, 그게 메시지가 예, 뜨는구나. 제가 나온 강성범이 거예요. 보낸 그림 파일을 눌러서 오윤혜에게 아. 전달을 하면 오윤혜가 볼 때는 전달한 사람은 김성애지만 그 위에 그 처음에 강성범 보냈던 보냄 사람이? 이 어. 메일이 되어 표시가 있는데 어. 그 화면 캡처를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아 이미 공개를 했군요. 그러니까 음. 셋이 엮여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빠져나가기가 되게 어렵죠. 김웅 의원이 그 손준성은 그 손준성이 아니고 다른 손준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지금까지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근데 사건의 심각성이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높은 사람들, 정치인들, 뭐 검사들, 검찰 개혁하겠다고 나오는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얘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윤혜 씨 아까 이렇게 사찰을 해가지고 뒤를 캔 다음에 검찰이 고소장을 써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좀 고소해봐. 자 됐지? 그러면 불러들여고 걔를 구속시키고 감옥 보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도 무섭고 두 가지 측면에서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때가 2020년 총선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을 때였고요. 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어쨌든 민주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검찰이 막 압수수색도 하고 잡아가고 선거 때 이랬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되게 이상한 정당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손준성 씨가 보낸 고발장을 이 행위 자체는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것도 선거에 이게 공작 정치라는 거거든요. 오. 이거 되게 무섭죠. 검찰이 대한민국의 선거판도 뒤집어 버릴 수 있다. 그럼 대통령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음 말씀 드릴 건데 정치인들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게 하나고 제가 보기에 더 큰 거는 바로 언론에 대한 탄압입니다. 오, 탄압. 지금 MBC 기자 5명이라고 말씀드렸고 뉴스타파라는 언론사 뉴스타파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MBC 독립 언론인데 무서운 사람 이 사람들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언론계 특수부 같은 사람들이 최경영 기자님이 만드셨죠. 예전에 네. 있었죠. 맞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어요. 뉴스타파에 2명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고발이 됐냐. MBC의 5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간의 관계를 파헤쳤던 탐사 보도를 한 사람들이고요. 네. 이걸 이제 검찰에서 고발해달라고 한 거고 뉴스타파의 2명은 윤석열 총장의 부인. 이름 줄리? 뭐라고요? 줄리. 아니. 아니, 본명을 해야지 이제는. 명신? 그건 이제 원래 본명이고 지금 본명은 건희 씨. 예, 건희. 이름 왜 이렇게 많아? 네. 이제 우리 이제 김건희로 총연해서 네. 하도록 하죠. 네. 예,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BMW, 그렇죠. 벤츠. 아, BMW.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요? 예. 아, 그래 그분이 도이치 모터스의 권 회장이랑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아무튼, 정황이 예. 있다라고 네. 뉴스타파가 폭로 보도를 했거든요. 아. 이 사람들도 고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즉 자기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겠다. 이때 2일급으로 손중성 씨 있었을 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는데요? 윤석열. 퍼즐이 다 맞춰지네. 윤석열이 모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네. 당연히 의도했겠죠. 여하튼 이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수사정보정책관 1급 공무원이 자기의 사법고시 동기인 사람한테 이런 사람을 고발을 니네들이 해주면 좋겠어라고 고발장을 전달해서 김웅이라는 송파갑의 후보가 그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까지가 사실관계고 여기를 통해서 고발당한 사람은 열린민주당에 그 당시 출마했던 후보 2명과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MBC 뉴스타파 등 기자 7명이 이 건으로 고발될 뻔한 위기에 처했었는데 결국은 시민단체들로부터 대부분 고발되기는 했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의 입을 닫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요거 하나 또 여쭤보죠. 네. 이게 이제 판결문, 뭐 이렇게 고발장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뭐 만든 것도 있고 그냥 어서 구해올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검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뭐냐면 네. 판결문에 실명이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판결문이라는 것은 피고, 원고, 검찰 이렇게 세 사람만 원문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사자 이름을 정확하게 다 나온 거를 받아볼 수 있는 거는 검사, 판사, 그리고 판사는 지가 쓴 거니까 그리고 검사 그리고 변호사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맡은 사람 네.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기 그 판결을 받은 사람.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랑 같이 있는 네, 거니까 이렇게 당사자. 받는데 당사자 외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이유로 사건을 공개해야 될 때는 이름에다 동그라미를 쳐요. 000시 세모시 네모시 이렇게 치는데 네. 이게 안 쳐 있는 문서를 이 고발장에다 첨부해 주거든요. 네. 근데 이 안 쳐 있는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우리 아까 전에 저 앞에 범죄 정보를 다 모은 데가 어디라 그랬죠? 너무 길었어. 범죄정보기획관. 네, 거기. 예. 거긴 범죄 정보를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갖고 있는 판결문을 모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실명 판결문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아. 그 판결문이 건네진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말고는 이 사건의 이 당사자가 김웅 씨에게 줬다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뭐 판사가 자기 판결문을 줬을 수도 없고. 그렇죠. 판사가 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보면은 뉴스버스가 보도한 데에서는 그거 같이 넘겨준 자료에 그 사람 이름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아 이거는 검찰 쪽에서 준 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그 심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증이고 다음번에 있을 보도에서 이미 네. 예고를 했는데 네. 김웅 후보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걸 알면서 다음 사람에게 건넸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곧 공개가 될 테니까 그걸 보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름 나오고 실명 공개된 사람이 제보자 X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쓴 책을 지금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이 지금 책을 썼는데 네. 우리 제보자 X 이호환님이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엮이게 됐냐면 굉장히 이 주식 그 계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검사들이 자기들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이 주식 범죄하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 그러면 이 사람만 불러다가 이놈이 어떻게 범죄를 시작한 거야? 주가 조작 이런 거 할 때? 이놈은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작전 짜가지고 이렇게 뒤통수 치고 이렇게 돈 벌어먹은 거예요. 이걸 자문해주던 최고 전문가였어요. 네. 감옥도 갔다 왔었어요, 이 양반이. 아. 저기 BBK 피해자 모임 결성했다가 예 이명박 때 감옥도 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네. 그분이 이번에 그 검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하고 친분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놈들 봐라. 요즘에 이거 하나 보네. 그래가지고 아마 엮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밸류 뭐 이거 인스턴트 뭐 그 있잖아요. 이철 대표.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예.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름 듣기로. 네. 거기에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게 MBC의 뉴스타파, MBC죠. MBC에 제보를 했던 게 이 제보자 X였어요. 아. 예. 그분이 자기의 이제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까지 이제 낙인이 찍히고 했으니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는 네. 잘 활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라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까발려 버리자. 우와. 그래가지고 주식 정보.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실전적인 걸 알려준 거고 네. 주식 안 하시는 분들 입문자한테는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또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네. 다 당신은 세력들의 장난질에 언제든지 노출이 돼 있다. 주식 우습게 울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쓴 책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잘하신다고 자신하시는 분들, 해볼까 하는 분들한테 정말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되지 않을까. 네.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우연입니다.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요거 검색창에 쳐보시고 네. 그리고 여기 출판사가 영화나무란데요. 영화나무에서 우리 이호화 작가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책을 받고 싶으면요. 영화나무닷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신청을 하시면 사인본을 친필 사인본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9월 한 달 동안만입니다. 영화나무닷컴 들어오셔가지고 사인본 신청하시면요. 판매 금액의 30%를 우리 추미애 후보 캠프에다가 후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와.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이 마음을 전달을 하는 대단하시다, 거니까 진짜. 이익금도 아니고 판매금액의 30%면은 크죠? 이건 뭐 그냥 뭐 여기서 남는 수익은 다 주겠다. 기부하겠다. 뭐 그런 걸 거예요. 네네. 자, 아무튼 뭐 이호화 작가님이 출판사에 요청해가지고 추미애 후보 후원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다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네. 자,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그리고 영화나무닷컴 여기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끝. 현실이 영화를 이기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다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반칙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와 격차를 벌려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짜고 치고 모르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갖다 가두고 이렇게 못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또 물고 늘어져야 돼요. 지금 사실은 언론들이 이 건을 갖다 받아 쓰고 있습니다. 받아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조선일보는 아직도 조용히 있지만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이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커져서 제가 만약에 이게 난리가 나면은 아마 검찰 개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까. 모든 신문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진동이라는 이 뉴스버스의 대표가 옛날에 변양균 신정아 사건을 폭로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요? 더 옛날에 안기부 엑스파일을 탐사 보도를 했던 사람이고 그전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예, 그 건도 하는 등 이 탐사 보도계에서는 이 갑이에요. 갑오브 갑이에요. 이게 조선일보 최근에 한 것 중에 제일 큰 거. 엄청 찍어봐요. 큰 걸 했습니다. 뭘요? 이런 종류의 폭로 보도로 진짜 큰 걸 하나 했는데. 열린 공감. 그러니까 아니 이진동 씨가 한 보도 중에 제일 큰 거.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모르지 나야. 최근 5년 사이에 제일 컸던 충격적인 최순실! 뉴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요? 예, 손석희 씨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관계를 알아서 K스포츠. 그 의상실 영상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네. 이 국정농단 비리 캐내는 와중에 굉장히 특종 보도를 크게 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도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도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한국일보 계셨었죠. 처음에 한국일보에 출발해서 네. 조선일보로 이직을 했고요. 조선일보 갔다가 그다음에 근데 이 다음에 제가 기억으로는 호남분인데 네. 그러고 나서 새누리당에게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출마도 했다가 예비후보에서 떨어졌나 그냥 떨어졌나 하여튼 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놀다가 네. 그 TV조선의 경력직으로 재입사를 해서 네. 그래서 사회부장으로 갈고 닦다가 이 최순실 특종까지 하게 된 인물이라서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력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진보라서 좌파라서 한 게 아니고 이분은 특종이 보이면 그냥 이걸 어떻게 잡는구나.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종하는 이런 종류의 이 탐사보도 기자들 칼잡이라고 부르거든요. 손에 칼 들고 돌아다니는데 네. 눈앞에 돼지고기 소고기를 안 가려요. 보이면 자르는 보이면 찌르는 겁니다. 보이면. 무섭다. 그래서 그냥 기자예요, 기자. 그럼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변양균 사건 같은 건 민주당에게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고 최순실 건은 또 그랬고 최순실 건을 심지어 TV조선에 있으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건은 무조건 때리고 보는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진영 쪽에서 뭐 세팅 작전이다 이 얘기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에서 다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리셔가지고 오늘 들은 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들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큰 줄기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네. 검찰이 이 정도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러니까 요거 사실로 밝혀지면 이 나라 검찰 개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가지고 주변에도 많이 좀 연락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서 약간 미진했던 거나 김웅 의원 이야기 같은 건 다음 주로 좀 미뤄가지고 네. 아마 다음 주 되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다음 주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혜 씨 어떻게 오늘 좀 이해가 되셨어요? 아, 너무 어렵지?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뭐가 되게 복잡하기도 나도 어려워 하고. 죽겠어. 아, 근데 이거를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진짜 또 소설 쓰고 있네 이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 사실 그쪽에서 전달해도 그렇겠죠. 방송 예. 많이 하더니 너 진짜 완전 소설을 쓴다 써 이럴 것 같아. 너 빨갱이 됐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정말 현실을 약간 네. 외면하고 싶은 네. 그런 사실이네요.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방송 이외에 다른 기사들도 쭉 한번 보시고 네.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설명 만족하십니까? 워낙 복잡한 사건이라 좀 어렵긴 했는데요. 제 이진동 기자 딱 한마디만 더 드리고 이 방송은 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영태가 설치한 카메라로 최순실의 영상이 잡힌 영상을 확보하고 1년 6개월 동안 책상에 넣어놨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르재단 보도를 시작하고 나서도 이 영상을 까는 데는 또 3개월의 시간을 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즉 이진동 기자가 어제 보도를 시작했다는 건 어머나, 그거는 그냥 일종의 에피타이저 그러네. 일 것이다. 앞으로 뭐가 나오는지가 기대가 되는 종류의 탐사보도 기자라는 점. 아무튼 조심해야겠다. 검찰은 이 기자한테 물렸으니 큰일 났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면서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한 시사 저희들도 주시하면서 이 사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